자, 불모지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극 갈래 중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작가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등이라는 키워드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주제 의식 역시도 이제 되게 매력적인 소재들이기 때문에 좀 인상 깊게 좀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부터 좀 볼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노인, 가족의 불행을 통해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족의 해체와 신구 가치관의 대립을 그리고 있는 신곡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제목 불모지인데 결국은 뭐다? 싹이,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최노인의 가족들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근대화라는 세상에서 생명력이 이제 자라지 못한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렇게 최노인의 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되게 좋은 집이었는데 양쪽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햇빛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싹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이제 자기의 가치만 중요시하는 이 현대 사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런 현대 사회에서 이 풀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서도 벌써 이 최노인의 성격이 조금 나오는데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그러면서 벌써 이제 이 뭐라고 하나 비속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 비속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특성을 이제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소박하거나 이제 순박하다. 소박은 조금 아니겠군요. 소박보다는 이제 순박하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강조해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인물이 있다. 성격이 나쁘다.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우의 높은 집들을 보면 이 분노의 이유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의 등살에 우린 1년 12달 햇빛 구경이라고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되게 한탄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다? 이런 새롭게 생긴 이 집들 때문에, 신식 건물들 때문에 햇빛을 들어오지 못하는 올드한 기와집이거든요. 이 땅을 팔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첫 번째 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노인의 이미지를 좀 아셨을 테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좀 줄거리 라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좀 알고 가면 좀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서울 종로에 이 최노인이고요. 그리고 이 최노인과 이 아내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총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수, 경애, 그리고 경시돌림이네요. 경운, 그다음에 경제. 이렇게 이제 4명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고요. 이제 경수가 가장 맞이고요. 이제 둘째, 이제 셋째, 이제 넷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가장 어린 나이로 이제 등장을 하고요. 경수 역시도 이제 26살 정도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최노인이 하고 있는 일은요, 이 전통 혼구, 이 상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전통 혼구를 판매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전통 혼구를 이제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다 이제 신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대표성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수 같은 경우는 대학도 나오고요. 이제 군대도 나오는데 그 당시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취직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과 이제 놀러만 다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는 있었지만 자꾸 이제 떨어지게 돼서 되게 위축되어 있는
장남의 포지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술 먹고 막 깽판을 부린다든지 그런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는 인물이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얼굴이 예쁜 그리고 허황된 좀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배우 지망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나는 이제 대배우가 될 거야.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경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제 가장의 포지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회사원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포지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이 형제 자매들을 걱정하는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철없는 막내 아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이제 최노인한테 우리 이사 좀 갑시다. 그래서 되게 현대 사회를 동경하는 그런 근대화를 이제 동경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드한 최노인과 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경제의 갈등도 이제 눈여겨 볼 만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오프닝 때 살짝 말씀드렸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들이 원래는 이제 기와집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긁는 게 이제 경제가 이제 긁게 되는 거죠. 우리 이사 좀 갑시다. 하지만 우리 항상 이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항상 그것들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갈등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도 이제 최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눈치를 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반감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어떤 에피소드 하나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큰 키워드인데 어느 날 이 최노인과 함께 이 복덕박 사람이 오게 됩니다. 복덕박 사람. 이 복덕박 사람은 이제 그 집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경수가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최노인한테 아니 도대체 집을 왜 파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화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자격지심 같은 거였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이제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굽히고 팔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되게 화를 내서요. 이 복덕박한테 막 뭐라고 쏘아붙입니다. 우리 절대로 이제 팔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덕박 사람 그리고 이제 복덕박이 이제 처음에 돈을 이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100만 원밖에 안 되냐. 여기가 서울 종로인데 당신 사기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빠진 이제 복덕방 아저씨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최노인 도대체 너 왜 그러느냐. 알고 보니까 최노인도 팔려는 생각은 없었고요. 월세를 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방 하나 정도를 이제 월세를 주면서 이제 좀 받아 먹으려고 월세를 받아 먹으려고 했었던 건데 경수가 이제 머쓱해지는 거죠.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경수의 손에 흰 붕대로 꽁꽁 쌓여진 무언가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흰 붕대로 뭔가 이렇게 쌓아서 이제 같이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제 분노에 찬 얼굴로. 그러면서 도대체 제가 뭘 갖고 가는 걸까?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2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막까지가 이렇게 이제 갈등의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요. 자, 이야기의 2막은요. 이 가족들이 경수를 제외한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가 하죠. 최노인과 우리 셋째 딸이 이제 경훈이 그리고 이제 경제 막내 그리고 이제 아내 이렇게 넷이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 두 명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수와 이제 경혜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경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무 지망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버지 저 이제 효도시켜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오디션이 조금 이상한 게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기 전에 이 심사관을 먼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이제 의아함을 보내고 있지만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심사관이랑 만나러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였죠. 그랬더니 이제 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도대체 첫째가 어떻게 하겠냐, 둘째가 이제 어떻게 하겠냐, 우리 이사가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첫 번째 이제 제목인 불모지인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데, 경혜가 이제 막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국은 사기 오디션이었던 거죠. 경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한테 그렇게 사기를 쳐겠고요. 얘가 이제 오디션 심사관을 보려고 이제 호텔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에 갔었는데 이제 벌써 느낌이 조금 싸하죠. 그래서 와서 사기 오디션이었고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신은 몸과 마음도 모두 버렸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처럼 이제 암시가 되어 있어서 자기는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걱정을 하고 도대체 왜 저러고 있냐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체부가 와요. 우체부가 와서 이제 경수에 합격 통지서를 줍니다. 아까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경수의 이제 합격 통지서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긍정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아이씨. 되게 긍정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경훈이가 오빠를 막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형자가 찾아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경수가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된 이유가요. 원래 이제 너무 답답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이 흰붕대가 알고 보니까 그게 권총이었던 거예요. 우연찮게 이제 권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보석상을 이제 강도질을 했던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합격 통지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가 문제냐? 이제 이 셋째가 이 경훈이가 아니 이거 좀 어떻게 할 거야 해서 경혜도 이제 걱정이 돼서 가보니까 이제 방에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부정적인 결말을 얻게 됨으로써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이 최노인이 절규를 하면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불모지 같은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외침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게 이 불모지라는 전체적인 줄거리 라인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상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의 갈등 때문에 등장하는 요 포인트들 있죠. 이 자식과 요 윗라인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스토리라인 정도는 아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좀 가볼까요? 불모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최노인이 이야기를 하네요. 아버지, 세상은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훈이 이 아이의 그죠? 우리 경훈이 우리 셋째 딸의 이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근대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구세대적, 전근대적 가치관을 대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하는 것도 좋고 동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왜요? 잭간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 따위로 층층이 쌓아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 말이다. 그래서 이제 염치가 없다 이런 적대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죠. 피해라뇨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는 꽃이 핀 지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얼리지 않잖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멋없는 것들이 좌우로 탁 들이막아서 햇빛을 가렸으니 어디 제가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너무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땅에서 풀도 안 자라겠어. 이런 세상이 될 거야. 말세야 말세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게 부정적인 불모지의 상징성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근대화에 대한 최노인의 부정적인 의식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제 후말부에 든 결말을 이제 암시하는 이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이때 경제가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봐봐요. 깔깔 웃는 거예요. 원 아버지도 이놈아 뭐가 무서워.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밤을 넘어들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배려인 거죠. 하지만 고민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는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자꾸 이제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 가치관의 대치, 그죠?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나가죠. 그래, 왜 그건 또 묻는 거냐? 저게 배기 싫으니까 우리가 떠나야죠. 뭐라고? 시외로 가면 후생주택이 얼마든지 있대요. 집값도 싸고 무엇보다 터전이 넓어서 화초도 채소도 얼마든지 심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맑은 우물이 있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대요. 참 창영이 돼도 지금 들어있는 집을 팔고 그 후생주택으로 옮긴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포지션도 되게 중요하죠. 이 어머니 역시도 이 후생주택으로 이사 가기를 바라는, 이제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누구만 이제 포지션이 혼자예요? 최노인만 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집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태도, 계속 같은 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원자탄 고집 폭발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약간 오늘 요번 시대의 잼민이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면 급히 들어갑니다. 이때 대문 안에서 아침 목욕으로 돌아오는 경혜가 등장하죠. 둘째고요. 이제 영화 배우를 이제 꿈꾸던 그의 손에는 목욕용 세숫대야이며 화장품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콜드 크림이 범벅되어 번지르르 기름이 흐립니다. 머리는 핀컬을 감은 채로죠. 미스 코리아가 돌아오시네. 이제 빈정거리고 있죠. 까불어. 도대체 큰 누나는 언제 영화에 출연하는 거예요? 가까운 장래 해서처럼 나타난 뉴페이스 최경의 이야기인가? 경애의 한국의 김 노박이다. 하나님 맞소다. 최호박이 안 됐으면. 아니 이 녀석이 경제란 놈은 어디 가서 제법벌이는 할 거야 하며 만족하는 웃음을 띄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어도 이 막내한테는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첫째가 이제 조져졌기 때문에. 얘는 나름 촉망받은 인재인 거고요. 이 첫째가 이제 조져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가족끼리 어떻게 보면 좀 화목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뭐 빈정거림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가볼까요? 좀 경한 편이죠. 웬 목욕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 그래도 밤낮 익모초 씹는 쌈판보다는 낫지. 그래서 누구를 상징하게 됩니까? 네, 경수를 가리키게 되고요. 어머니와 경우는 뜻품은 시선을 서로 던지고요. 경애는 이제 손톱에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녀석은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지. 그래서 이제 같은 아들이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디 친구네 집에서 잤겠죠. 제 집과 남의 집을 분간도 못하는 놈이 어디 있어? 내버려 두시구려. 어디 그에게 그런 재미도 없어야 되겠수? 자, 어머니는 이제 누구 편? 첫째 아들을 좀 두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재미, 지금 우리 형편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살아갈 팔자야. 아이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당신이 좀 가만 좀 있어. 그리고 경우는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경애는 재빨리 건너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저놈이 군대에 갔다 왔으면 왔다 왔지. 놀고 먹으라는 법은 없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 모레 30고배를 바라보는 녀석이 취직이 안 된다 핑계치고 비슬비슬 놀고만 있으면 돼? 첫째로 경운이 미안해서도 그럴 수가 없지. 이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군대도 갔다 왔지만 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비슬비슬 놀고만 있고 경운이가 뭘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회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아예 아버지도 오빠인들 속조차 없겠어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주는 걸. 사회가 나쁘지 오빠의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배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야. 나이 어린 누이가 그 골속 같은 공세에서 온종일 쭈그리고 활자 줍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쥐꼬리만 월급에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나도 가게가 전과 같이 새가 난다면 이런 소리도 하지 않지. 하지만 골목안 똥개까지,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요. 골목안 똥끝까지 신식만 찾는 세상이야. 사모관대나 원삼족돌이 따위는 이제 소꿉장산으로 해니 장사가 돼야지. 지난 봄철만 하더라도 4번밖에 안 나갔어.
그럴 때 신식 라인용 면사포나 두어벌 장만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포지션을 잘 보시죠. 여기 있는 이 사모관대, 윗삼 쪽도리 같은 게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이 되는 거고요. 이 신식 라인용 면이 이제 현대식의 매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신식 미세 면사포를 사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공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자와 결혼할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새 내 말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썬다도 안 믿겠다. 그래서 이제 불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한테는 되게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한테는 좀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가 활동 사진 배우가 되기를 기다리다가는 엉덩이가 없어져서 꼬리가 나겠어. 두고 보세요. 오늘은 무슨 기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 호텔로 찾아가게 되고 이제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모지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문제로 출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9세대에서는 이렇고요. 신세대에서는 이제 정착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불안전하고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요. 그래서 불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인데 결국은 9세대나 신세대나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싸움, 이런 뉘앙스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뭐 돌다리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라서요. 뭐 오발탄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가치관의 갈등들은 전부 다 이제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모지 여기까지 하고요. 듣느라고 고생하셨네요.